안녕하세요. 대한치어리딩 연수원부원장 경윤정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코치의 역할 및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브라운 교수의 이 한마디가 저한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은 없다. 제가 치어리딩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항상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 글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이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내가 과연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이유로 여기 와 계신 걸까요? 치어리딩 지도자를 내가 왜 따야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기가 치어리딩이 핫하다? 요새 방송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너무 멋있다, 아니면은 지인이 추천을 했다, 같이 활동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치어리딩 프라임 2 코치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자격 취득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리 전제에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연수를 받기 전에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였죠. 그쵸? 그렇지만 이번 연수가 끝난 후에 나는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학생들과 만나는 교육자라는 점이죠. 학생들과 만나는 교육자. 여기 학생에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어린 학생부터 뭐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실버 치어리딩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나의 학생이 되겠죠. 그렇죠? 즉 학생들과 만나는 교육자인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치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지도하여 가르침, 운동 경기의 정신, 기술, 전술 따위를 선수들에게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코치란 여기 계신 선생님들 내가 어떤 코치가 될 것인지 코치란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코치의 역량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코칭이죠. 코칭. 지도하는 건데 코칭은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가리킨다.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그 선생님과 만날 학생들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코칭은 계약 관계로 맺어지고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다. 지금 계약 관계로 맺어지고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기존 선생님들께서 뭐 학창 시절에 운동을 했을지 아닐지 그냥 운동이랑 상관없이 별개의 그냥 성장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경험했던 코치들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났던 코치들이 나의 장점을 잘 살려주고 변화 또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에서 그런 코칭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강압적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 능력 밖의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제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코치는 성취를 이루려는 개인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동기부여와 믿음을 심어주며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치 개개인이 그 코칭에 대한 철학이 다 있고 다 다르죠. 그쵸? 나는 어떤 코치가 될 것이고 어떻게 코칭을 할 것인지 잠재 능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고 선수 내 개인적인 혼자의 판단이 아니고 선수들과 내가 지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들에게 운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시켜주고 또 믿음도 심어주고 때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도 같이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게 코칭인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떠한 운동 기능을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운동 방법을 지도한다. 이거는 정말 좁은 의미의 코칭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코칭은 절대 이런 좁은 의미의 코칭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코칭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코치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치의 의무를 보시면 선수 및 팀의 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 어떤 코치님은 보면은 아이들끼리 그냥 훈련시키는 코치님들이 있어요. 해 그냥 이거 해. 그리고 휴대폰 보고 개인적인 용무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코치는 그 시간에는 선수와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것을 정말 급한 거 아니고서는 최소화해야 되고 나의 모든 총각 모든 것들을 선수와 팀에게 귀추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각을 총동원해서 선수와 팀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실력 향상을 보기도 너무 힘듭니다. 또 종목의 규칙 및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코치인데 우리 종목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규정도 잘 몰라. 그래서 대회에 나갔는데 뒤늦게 막 본부에 와서 항의를 하는 코치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 규정 이렇게 되는 거 몰랐는데. 하지만 모든 대회 전에는 규정이랑 규칙이 보내지죠. 그쵸? 그럼 그것을 내가 뭐 치어리딩 하면 맨날 똑같겠지. 무슨 대회 지난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디비전이 이렇게 나뉘었겠지. 막 이렇게 내가 섣불리 판단해서 그렇게 확인을 안 하고 대회를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어. 그거는 본부에 가서 항의를 해봤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대회에서 규칙 규정은 조금씩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 선생님들은 항상 대회 규정과 규칙을 숙지한 후에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결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어떤 코치 같은 경우에는 선수의 안전을 무시하고 오로지 승리제일주의, 오로지 내 목적은 좋은 결과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선수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트렌드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요새는 안전이 최우선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일도 선수의 안전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리한 운동을 내가 무리하게 시행하는 바람에 선수들이 평생 어떠한 고질병을 안고 산다던가 신체적으로 평생 너 아픔을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던가 그러면은 그것은 코치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냥 언럭키 운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고 나의 무지로 인해서 나의 그냥 성공을 위한 내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선수들은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도 너무 좋고 그 다음 것을 막 기량을 막 기대하고 막 이러는데 코치가 너무 그냥 체력 관리가 안 돼서 선수가 보기에도 아 저분이 코치가 맞나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 학생 및 선수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의 실력을 향상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가장 코치의 의무라면 학생 및 선수들의 전인적인 성장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인 건 기본으로 깔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코치 선생님들은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가 뭐 몇 주째 막 심란해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있는 게 보이고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뭐 왜 저래? 그래서 코치님이 그런 것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또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치님들은 그런 것 세세한 것을 하나하나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코치의 의무인 것이죠. 또 하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워크샵 및 클리닉에 참가해야 한다. 그렇죠? 코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보다 나은 기술과 테크닉을 전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언어, 품행 등에 신경을 쓴다.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그냥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이랬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코치로서 활동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선수들에게 기감이 되는 언어, 말도 너무 막 한다거나 품행도 누가 봤을 때 막 뭐 침을 뭐 아무 데서 코치님이 뭐 침을 뭐 아무 데서나 막 태태 뱉는다거나 담배를 뭐 핀다거나 뭐 술을 마셔가지고 막 해롱해롱 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내 개인적인 사생활 공간에서는 물론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렇지만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복장을 단정히 한다. 맞습니다. 복장을 단정히 해야만 학생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코치님이 하는 모든 것을 학생들은 은연중에 습득하게 되죠. 체득하게 됩니다. 몸으로. 그래서 말투, 또 행동거지, 또 옷 입는 것 이런 것들 코치님이 그러니까 너무 요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제재를 하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죠? 예. 근데 꼰대 소리 듣지는 않아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치어리딩 협회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나오죠. 관계 맺기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치어리딩 협회의 목적은 우리 지도자 코치님들이 개인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해서 정말 치어리딩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 치어리딩의 가치를 잘 전수하고 전달하고 치어리딩을 통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치어리딩 협회의 목적이고 우리 대한치어리딩 연수원에서도 코치님들에게 좋은 강의를 통해서 코치님들이 코칭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코치답게 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치의 철학 코치가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쵸? 철학이 없는 코치는 안 되겠죠. 그쵸? 내가 코치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때그때 그 시간 가가지고 그냥 1시간, 뭐 2시간 그냥 내가 맡은 그냥 수업 그냥 진행하고 와. 안 되죠. 그쵸? 이런 코치의 철학, 내가 꿈꾸는 프라임 코치는 이제 여러분은 프라임 지도자를 딸 거잖아요. 그쵸? 연수가 끝나고 그러면은 자격증이 나오면은 내가 도대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코치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치어리딩을 배우고 익히게 하며 학생들과 꿈과 희망을 품게 해줄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게 제가 치어리딩 코치로서 생각하는 코치 철학입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렇게 코치가 코칭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어리딩 코치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코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의무,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나중에 학교가 됐던 기관이 됐던 그런 학생들을 만났을 때에 기본 자질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협회에서도 어떤 그 강사 선생님을 매칭을 해줄 때 그렇게 철학이 돼 있고 코치로서의 그런 기본 자질과 마인드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을 매칭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한다. 이것은 참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안전에 유의해야 돼요. 아이들은요, 코치님이 특히 무서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아프거나 다쳐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고 하지만 코치님들은 아이들의 그런 표정이나 뭐 이런 상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아프거나 얘가 지금 할 상황이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참관을 시키든 아니면은 부모님께 연락해서 빨리 집에 보내든 하여튼 무슨 조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가 다쳤다. 그것은 아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답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코치의 역할을 못한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유의하고 만약에 학교나 기관 같은 데서 특히 학교죠.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아이가 아프다. 그럼 보건실에 빨리 연락해서 그걸 어떤 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방과 후 수업이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은 학교가 이제 5시에 마치면 5시 전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그쵸? 6시, 막 7시까지 가는 고등학교는 7시까지도 막 하는데요. 그때는 보건쌤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담당 선생님이랑도 연락을 취하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학부모님 연락처도 미리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유의해서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을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딱 결정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학생들에게 치어리딩을 레벨별로 잘 가르친다.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코치의 역할은 내가 가르치는 종목에 대한 레벨별로 잘 가르쳐야 되죠. 그쵸? 그게 안 되고 학생들에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막 대충 가르친다거나 네네.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다거나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뭐 잘 이해를 못 했는데도 그냥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치죠. 그쵸? 학생들에게 레벨별로 처음에 자격증을 따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특히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도전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도전의식이 강한데 이 친구들은 유튜브나 영상을 보고 멋있는 기술을 막 하고 싶어 해요. 레벨에 맞지 않는 기술을 막 하면서 따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절차적으로 이거 하면 그 다음 단계 이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있고 기초 기술을 잘 닦아놓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상황을 파악한다. 자,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고 특히 수업 시간 안에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계속해서 기능을 너무 못해. 기능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다 싫어하고 막 짜증을 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자기네는 멋있게 잘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위축이 되고 이러면서 또 이게 집에 가서 내가 애들이 내가 못한다고 따돌린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코치님께서 다 아우러야 됩니다. 그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코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못했을 때
못하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계속 노력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는데 못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계속 피해를 주고 이랬을 때는 정확하게 학생한테 학생이 인지를 하게끔 해주셔야죠. 그쵸? 요렇게 해서 열심히 하자. 수업 분위기가 방해될 수 있는 부분은 딱딱 짚어줘야 됩니다. 한없이 좋고 내가 뭘 어떤 행동을 하던 그 신경 안 쓰는 선생님보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 규칙이나 규범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학생들을 딱 잡아줘야만 그 수업 자체가 정돈된 수업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안에서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이 많은 것들을 코치님께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역할도 잘 해야 됩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 무조건 그 친구 편만 들어주고 너네들 왜 얘한테 뭐 못하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왕따를 뻔히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간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수업의 그 목적 또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그런 공동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잘 못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친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잘 해결을 하고 우리가 공동의 가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학생들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 파악을 한다. 이거 안전에 유의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쵸? 아까 말씀드렸고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시켜준다. 그렇죠. 치어리딩 수업을 통해서 어떤 친구는 내가 진짜 치어리딩 엘리트 선수가 되고 싶어. 내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 내가 시범단이 되고 싶고 내가 막 진짜 기능적으로 뛰어나서 멋지게 치어리딩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그냥 학생들이 새로운 활동,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경험, 그냥 신체 활동, 재미 이거를 추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그런 친구 내가 만나는 집단이 지금 수업을 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유의미한 경험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정말 기능이 뛰어나고 내가 진짜 얘네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 집단이고 이랬을 경우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팀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지 않은 팀이다. 실기 능력이 막 뛰어나지도 않고 아이들이 막 즐겁게 자기네들끼리 사회생활 소통하려고 온 집단이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살려주면서 너무 높지 않은 기능, 기술을 통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취감, 어떤 반복된 동작, 어떤 동작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동작인데 학생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서 그 아이가 안 됐던 동작이 딱 됐을 때 그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쵸? 그러면서 학생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동료애를 느끼게 해준다. 그렇죠. 요새는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더 이렇게 동료애를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내가 코치를 하는 그 수업에서는 동료애를 끈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코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준다. 그쵸? 처음에 재밌어서 운동 시작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미없다고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쵸?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고되게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는데 또 그게 실력 향상도 일어나지 않고 이랬을 때는 참 좌절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팀인지 이 팀의 목표는 어디까지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운동하는 사이에 운동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맛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코치의 역할, 지금 내가 코치의 역할을 다 해야만 내가 이게 여러분들 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코치의 역할을 다해서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을 만나야만 이게 어쨌든 내 잡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수업을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일정한 수입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신체 변화를 일으키게 해준다. 그렇죠? 막 통통했던 친구가 살이 또 빠진다. 맨날 수업 들어갔는데 막 너 통통하다 뚱뚱하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긍정적인 신체 변화. 우리는 장점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포커스. 괜히 요새는 참 말 한마디 던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코치님은 아이들의 좋은 신체 변화, 신체 발달을 일으키게 해주시죠. 또 보다 멋진 내가 되도록 해준다. 참 근사하죠. 내가 치어리딩을 통해서 보다 멋진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여기 계신 코치님들이 앞으로 해주셔야 될 겁니다. 또한 치어리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도와준다. 그렇죠? 치어리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그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치님이 그것을 생각한 것을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코치 학생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또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성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고집이 막 있는 성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뭐 고집이 있는 성인보다도 어떤 측면에선 더 뭐 고집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드물고 어쨌든 이런 유연한 친구들에게 내가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친구의 유연함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코치의 역할입니다. 또한 리더십을 키워준다. 치어리딩 역사에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나올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치어리더 출신이 5명이나 있고 그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들도 치어리더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치어리딩은 리더십을 키워주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학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할에 대해서 잘 하나씩 세심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코치의 자질인데요. 자, 코치의 자질. 그렇다면 치어리딩 코치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질이란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를 뜻한다. 그쵸? 우리가 뭐 할 때, 저 사람은 자질이 없어. 저 사람은 자질이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쵸? 자질이 있다 없다. 그쵸? 자질이란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 능력이랑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직종에 그 분야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딱 알아차리죠. 그쵸? 자질이 없는 사람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쵸? 자, 코치의 자질을 보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코치의 자질. 어떤 분이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니네들이 생각하는 코치의 자질은 무엇이냐라고 설문을 했을 때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코치의 자질은 운동 및 지식을 겸비한 능력. 이게 사실 첫 번째죠. 그쵸? 코치가 그 전문적인 코치가 그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랑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실기 능력이 없으면은 코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운동 및 지식을 겸비한 능력, 또 유머가 있어야 된답니다. 또 자기 조절 능력, 사랑 나왔는데요. 유머는 아, 수업 시간이 그쵸? 즐겁게 진행될 수도 있고 너무 힘들게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그쵸? 기왕이면 좋은 분위기에서 잘 진행되면 좋죠. 또 운동하다 자칫 다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돈된 분위기에서 열심히 운동할 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또 우리 삶에 유머가 없으면
또 삭막하잖아요. 재미가 없죠. 또 코치님의 그 자질을 보면, 코치의 자질을 보면 자기 조절 능력. 근데 일반적으로 이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저희 아들 얘기로 뭐 빗대어 보면 부들부들 엄마 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 떤다는 거죠.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되면. 그리고 막 고함을 지른다거나 뭐 지금 환경이 뭐 아이들이 많고 막 이런 데서 뭐 한 해를 막 꼬집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하여튼 계획했던 수업 범위가 아닌 그런 갑자기 너무 이상한 그런 일탈적인 행동, 막 조절 능력을 상실해서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집어 던진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거는 요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코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코치의 자질에 자기 조절 능력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아마 그런 분들을 경험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 사랑이죠. 그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 베이스에 있어야만 이 수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코치의 자질을 그래서 크게 기법적 자질과 신법적 자질로 나눴는데요. 기법적 자질을 보면 운동 능력, 지식, 반성적 사고, 이해와 공감, 카리스마, 육체의 건강을 갖춘 사람. 이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선생님 없으시죠? 그쵸? 기법적인 자질 갖춰야 될 것들입니다.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육체의 건강도 갖춰야 되고 참 코치가 준비해야 될 게 키워야 될 자질이 많죠. 자, 신법적 자질 보겠습니다. 교양, 통찰력, 상상력, 반성적 사고, 사랑, 배려, 섬김과 너그러움, 영혼의 건강함. 참 이걸 보면 코치로서의 지금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쵸? 신법적 자질, 교양도 있어야 되지. 모든 것을 꿰뚫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지. 상상력, 뛰어난 상상력이 또 여기 들어갔죠. 반성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 사랑, 배려, 성김과 너그러움, 영혼의 건강함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기능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여기 나와 있던 신법적 자질을 키워나가야 나와 만나는 그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자질을 잘 키운, 잘 준비한 코치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좋은 수업이란 과연 어떤 수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은 수업이란 존중과 신뢰로 만들어진 수업이다. 즉, 존중과 신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감이 있어야 되겠죠?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협력적인 작용. 맨 처음에도 이 협력적이다, 수평적이다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작용이 자꾸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의 코치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의 코치님들은 이런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지도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통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새는 아무리 엘리트 뭐 종목을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은 그냥 그만둡니다. 하루아침에. 그 코치님이랑 안 맞잖아요? 다른 학교 알아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에서 운동부 감독 생활도 오래 했고, 또 운동부 감독을 하다 보니까 운동부에 연결된 코치님들과도 코치와의 관계도 많이 맺어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 둘 다 운동을 해서 학부모의 입장도 경험을 해봤고, 내 아이를 지도하시는 코치님들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것도 치어리딩에 와서는 또 지부 협회장을 하면서 많은 코치님들을 또 대하고 이렇게 또 연수원에서는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코치님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좋은 그 자질 좋은 코치로서의 철학을 갖춘 분들이 철학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수업을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가장 1번은 학생들을 내 마음대로 학생들이 유연하다고 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 친구들을 휘두르겠다 내가 강압적으로 하겠다 이런 마인드부터 버려야 되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생님은 없겠지만 그게 은연중에 쌓일 수도 있거든요. 아예 차단을 해야 됩니다.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수업을 리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학생들과 교사 모두 코치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좋은 수업이란 첫째 존중, 그쵸? 존중과 신뢰가 있는 교실, 수업 장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그런 수업 장면이죠. 또 교감, 또 촉진,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수업, 신체적,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학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 우리가 WHO에서 건강이란 했을 때 옛날에는 그냥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그냥 건강의 정의가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제 WHO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신체적인 것 플러스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박자가 맞아야만 건강하고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기대감을 주는 수업이어야 돼. 나 오늘 내가 막 가고 싶어. 막 치어리딩 오늘 수업이 있는 날이야. 너무 재밌겠다. 가가지고 뭐 배우나, 뭐 또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오늘 코치님 오시는 날이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가기 싫어. 뭐야. 오늘 또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물론 모든 그 운동은 힘들고, 지치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염두에 둬야 되는데, 거기 막 코치님이 너무 나한테 뭐 함부로 대하시거나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나한테 뭐 이렇게 너무 지시적으로 하시거나 이게 내가 교감이 안 되면은 그 수업은 내가 가기 싫죠. 한 명, 두 명 가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곤란합니다. 기대감을 주는 수업. 오늘 내일 또 만나는구나. 내일 또 수업하는구나. 재밌다. 꼭 가야지. 이런 부모가 너 다쳤으니까 가지 마. 너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가지 마.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기대감이 있는 수업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맺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치어리딩 지도자로 활동을 하다 보면 참 이 관계 맺기가 이것을 어려워하는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만 잘 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관계 맺기가. 그래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학생과의 관계 맺기, 학부모와 관계 맺기, 기관과의 관계 맺기, 협회와 관계 맺기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학생과 관계 맺기. 이거는 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앞서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업 준비 잘 해서 그쵸? 잘 지도를 하고 또 학생의 기능적 심리적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학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코치이자 뭐 진짜 언니나 누나 같은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너무 그렇게 밀접하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항상 중심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너무 학생 수준과 동떨어진 것들 어떤 선생님은요 학교에서 수업을 2시간 하는데 1시간을 몸을 풀어요. 1시간 몸풀기 물론 중요하죠. 근데 1시간을 몸을 풀어 아이들은요 굉장히 지루해 합니다. 지루한 수업을 진행하시면은 학생들과 관계 맺기가 안 돼요. 저 선생님은 실력이 없는 선생님?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학생들은 특히 남학생들 또 고학년일수록 다이나믹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무리하게 너무 위험한 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셔야지만 학생들과 1차적으로 관계 맺기가 잘 됩니다. 우리 맨날 수업에 갔는데 맨날 몸풀기만 해.
그것은 이미 학생들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학생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력이 없다. 눈치를 채면 기가 막히게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좋지 않은 거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선생님들은 실력을 키우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실력을 키우시고 그거 실력으로 학생들이 어떤 고난이도나 어떤 더 높은 기술 요하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아픈 거를 선생님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랬을 때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 한마디 나가야죠. 그렇죠? 아우, 그렇다고 애가 또 칭찬을 듣기 위해서 진짜 아파 죽겠는데 열심히 하게끔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 몸 상태는 선생님이 그냥 봐서는 알지 못하고 본인이 가장 잘 알아야 되고 몸에 무리가 가거나 이랬을 때는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쳤을 경우에는 정말 내가 치어리딩이 아무리 좋아도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아플 때는 이렇게 참관 수업을 하거나 집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것을 이용하는 뭐 친구들, 뭐 수업 시간에 하기 싫어서 깨부려서 뭐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 근데 치어리딩 수업할 때는 그런 친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그렇죠. 사소한 것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어리딩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리더십도 생기고 심리적인 변화도 맛보고 그런 것이죠. 긍정적인 피드백. 아무리 봐도 얘는 피드백 긍정적으로 줄 게 없어. 찾으셔야 돼요. 조그만 단서라도 잡으셔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또 올바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 갖기. 그쵸? 뭐 내 수업에 듣는 내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야지만 그게 아까 그 요구했던 그 신법적인 사랑, 그쵸? 최종은 사랑이잖아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잘 해주시면 학생들과 관계 맺기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학부모와 관계 맺기. 뭐 학생들과 관계가 잘 맺어졌으면 그 다음에 학부모와도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일이 커지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 사안이라는 것은 뭘까요? 학생들이 다쳤을 경우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사안이 생길 경우, 다쳤을 경우에는 학교에나 뭐 기관에 담당 선생님이 있을 때는 먼저 연락을 또 하셔야 되고 또 부모님 진짜 위중하다. 너무 크게 다쳤어. 의식을 잃었어. 이랬을 때는 무조건 119죠. 무조건 119. 그리고 바로 부모님한테도 해야 되고 바로 그러니까 무리하게 우리 치어리딩은 이제 만약에 팀치어 지금 지도자시니까 팀치어 하다가 무리하게 떨어졌어. 그랬을 때는 근데 의식이 없어. 이랬을 때는 함부로 옮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 옮기다가 뭐 뼈가 잘못 어긋난다거나 이래가지고 척추에 뭐 손상을 입거나 이랬을 때는 큰일 나죠. 그것만큼 큰일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안전지도나 응급처치나 이런 거에 내가 진짜 자신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너무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그 처방을 내리고 막 움직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그 나한테도 큰 문제지만 그 학생에게도 진짜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다쳤을 때는 119 그리고 그 연락 체계가 있습니다. 그 학교별로 뭐 이렇게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평소에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잘 뭐 이끌어주고 그런 것들을 또 부모님이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제잘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즐거워하고 활동 후에는 뭐 기뻐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한테 어쨌든 관심을 잘 갖고 그것을 또 학부모님들이 느꼈을 때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일단 건강 상태 파악한 후에 무리한 운동을 삼가하게 하고 어떤 친구는 예전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비가 철철철 오는데 학부모님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못 가게 했어요. 엄마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병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다 끝나고 가 막 이러면서 못 가게 했어요. 결국은 그 학생은 그만뒀습니다. 그만뒀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죠. 그쵸? 비 오는 날 엄마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 선생님이 그냥 애의 그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가지 말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대회 참가 안내문을 잘 전달하기. 아이들 안내문 같은 거 사실은 잘 안 가져가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대회인데 엄마가 어머 시험 전에 뭐 대회가 잡혔는데 이거 못 나가 갑자기 이랬을 경우에는 팀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이들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왔는지 사인 이런 거 이거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코치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기관과 관계 맺기. 학교 및 센터가 되겠죠. 그쵸? 내가 수업을 나가는 기관, 관계 맺기. 이 부분도 참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참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관에 가서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잘하시면 되고요. 치어리딩 수업하게 된 누굽니다 라고 인사하면 아,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기관에서는 인사 잘하고 제출하는 서류를 잘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관에서는 지켜야 될 거는 시간을 잘 지키시면 돼요. 수업이 언제 시작하는데 언제. 그리고 너무 잦은 수업 교환은 no. 수업 교환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대회가 있고 또 해외에 뭐 코치로 뭐 파견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때마다 내가 매주 수요일 날뭐 5, 6교시 수업인데 수요일 자꾸 빠져. 그래가지고 대체 선생님을 막 구해야 돼.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쵸? 왜냐면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아이들한테 이게 수업이 결손이 생긴다거나 수업이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유기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학교에서는 참 싫어하거든요. 기관에서. 그래서 최대한 그 수업 교환이 안 되게끔 또 교환을 하더라도 담당 선생님이랑 의사소통이 참 잘 되면은 그렇게까지 또 어렵진 않거든요.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담당 선생님이랑 또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 자, 대회 준비 및 대회 당일 안전 및 인솔. 그쵸? 대회 준비랑 대회에 이제 참가할 때 학생 안전, 물론 또 담당 선생님 계시겠지만 내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에서도 대회에 내보내주고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석 기록, 출석부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생활기록부 자료 준비. 이 생활기록부 자료 준비를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요청을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이거 동아리 활동으로 했으니까 동아리 활동할 때 얘가 했던 거 좀 써주세요 하면은 옛날에는 동아리 활동에 쓰는 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얘가 뭐 플라이어로 쓰면 어떻게 하고 뭐 베이스 역할을 뭐 충실히 해서 뭐 막 써줬는데 요새는 또 이 동아리 활동 중학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 쓰는 칸이 줄어서 아마 선생님들한테 요청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동아리 활동 왜냐면은 뭐 치어리딩 반에 적극적으로 뭐 참가하여서 적극적으로 활동함 요 정도 하면은 바이트 수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항목에서 우리가 자율 중학생들 지금 자유학기제 있잖아요. 자유학기제에 들어가는 수업에 있을 때는 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멘트를 제일 잘하는 친구, 중간 친구, 잘 못하는 친구 이렇게 상중하 정도로 이렇게 나뉘고 세부적으로 상중하에서 여러 가지를 또 미리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학생들한테 대입시키고 거기서 살짝 말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베이스 그냥 베이스 없이 노베이스 그냥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잘했고 이것을 쭉 서술식으로 써주시면 선생님이 어쨌든 그걸 받아서 참고 자료로 해서 잘 써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좋죠. 또 제출 서류 잘 준비하기 좋습니다. 제출 서류 제가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계약서 작성날 도장을 지참. 학교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 도장을 갖고 가셔야 되고요.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또 통장사본 한 통, 주민등록증 또는 초본 한 부, 강사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 원본 대조필 한 거, 사본 한 부, 또 최종 학력 증명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더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자기소개서 정도 되겠죠. 그쵸? 이력서 정도.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 뒀다가 학교에서 요청할 때 바로 빨리
전달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관과 관계 맺기에서 담당 교사나 기관의 관계자와 관계 맺기 써 있는데요. 이거 아까 뭐 살짝 짚은 거예요. 교육 활동에 일단 최선을 다하기.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치어리딩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치어리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치어리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있으셔서 치어리딩을 동아리 활동 내지는 교과 안에 수업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담당 선생님이 전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모여서 치어리딩을 해달라 했을 때는 그냥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필요성,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담당 교사가 지정이 된 거거든요. 담당 교사가 지정되면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치어리딩은 아이들을 대회에도 데리고 나가야지, 생활기록부에도 써줘야 되지, 대회 나갈 때마다 내부 결제를 내야 되지, 또 훈련할 때 그 훈련하는 일지 같은 것도 다 해야 되지. 이게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아이들 수업을 하지만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당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치어리딩은 제가 좋아서 저희가 팀을 만든 케이스지만 어쩔 때는 거의 학급에서 한 학급을 더 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대회 나갈 때마다 또 준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그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맡았을 경우에는 힘들죠.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 활동을 통해서 그 페이를 받는 거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잖아요. 그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잡이랑 연결되는 건 강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마찰 없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뭐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전 선생님이 일이 많으시구나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은 참 좋겠고, 어쨌든 인사를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쵸? 뭐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 뭐 그런 거는 없죠. 침을 누가 뱉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교육 활동에 전념을 하고, 또 담당 선생님이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또 학생들에게도 이 선생님이 너희들 대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 선생님 보면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고 크게 인사를 해.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그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좋게 하시면은 또 그거 뿌듯해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관계 잘 맺으시고, 제가 어떤 선생님 봤는데요. 한 학교에 8년 동안 강사하시는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교는 선생님들이 4년에 한 번, 뭐 빠르면 뭐 3년,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4, 5년에 학교를 한 번씩 도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은 학교를 한 3번 정도, 다른 담당 교사가 3번 바뀌는데 계속 있습니다. 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도교사랑 호흡이 잘 맞아서 지도교사 선생님이 떠나면서도 다른 학교에 전금 가면서도 이 선생님 잘 부탁해요, 잘 해주세요 하면서 친한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또 학교에도 뭐 관리자 분들이 또 이 선생님이 뭐 발표회나 이럴 때도 너무 애써주고 잘 해주고 하니까 항상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관과 관계 맺기 중에 담당 교사나 기관의 관계자와 관계 맺는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인사 잘하고 그분들이 애쓰는 거에 대해서 잘 그냥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협회와 관계 맺기 참 협회와 관계 맺기, 제가 이거 치어리딩을 하면서 저도 이제 서울 지부를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때로는 어떤 이제 지도자분들은 도대체 협회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협회는요, 협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치어리딩 종목이 정식 종목 또 올림픽 종목화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도 없이 뛰고 있고요. 네,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죠. 그쵸? 이게 치어리딩이 뭐 어느 날 갑자기 TV에 뭐 노출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치어리딩이 뭐 요새 핫하다며 해가지고 뭐 PD들이나 누가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협회에서 회장님, 전무이사님, 또 각 지부에서 지부장들이 이 치어리딩이라는 것의 장점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인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 치어리딩 그래? 오 그래 이런 거였어? 하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TV에 한번 노출되니까 또 반응이 좋으니까 그래 또 여기서도 해볼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남들이 치어리딩의 가치를 알고 저절로 온 게 절대 아니고 10년 이상 협회에서 그 치어리딩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여튼 씨 뿌린 것이 이제는 열매를 맺는 시점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뭐 학교에서 치어리딩 수업 만드는 거 협회가 가만히 있었는데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학교 스포츠 클럽 정식 종목으로 이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종목이 지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치어리딩이 활성화가 되고 선생님들께서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위치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협회에서 부족한 부분 내가 느꼈을 때 아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잘 뭐 말씀을 나눠서 뭐 건의하고 이러는 거는 물론 좋죠. 그래서 어쨌든 협회와 지부와 지도자가 우리가 삼위일체가 돼서 치어리딩이 정말 내가 몸담고 있는 치어리딩이 좀 더 좋은 스포츠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치어리딩 지금 이선아 회장님 또 김선종 원장님 다 마찬가지셨어요. 치어리딩이 옛날서부터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화 되는 거를 그렇게 바라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엘리트 스포츠로 되면 뭐 무한 경쟁으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코치와 그 학생들과의 수평적인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치어리딩의 밝은 가치, 긍정적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지 막 너무 경쟁 과열, 뭐 승리 지상주의 이렇게 가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치어리딩이 2028년에는 올림픽 종목화가 되는 거고 이제는 뭐 누가 봐도 치어리딩이 스포츠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엘리트 스포츠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협회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이제 인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 의해서 진짜 치어리딩 엘리트 선수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배출이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이 엘리트 스포츠로 나아갈 때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서 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할 것인지 협회에서는 진짜 그걸 바라거든요. 승리 지상주의 이거보다는 치어리딩의 긍정적인 가치를 선생님들께서 잘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치어리딩 협회에서 찾고자 하는 그 가치를 함께 갖고 가셔야 됩니다. 또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그렇죠? 내가 지도자 자격증 땄다고 해서 어떤 뭐 선생님들은 지도 능력이 뛰어나서 바로 뭐 투입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이거 막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협회에서 하는 그런 연수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협회 지도자 등록 및 학교팀이나 지도하는 팀 등록하기. 보면 치어리딩 팀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학교에서도 막 치어리딩 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그 지원을 받는다거나 또 우리가 치어리딩이 이 정도 뭐 인구가 있고 이랬을 때에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받고 그에 대한 지원도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치어리딩 종목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나 또 선수들이 홈페이지에서 또 선수 등록을 해야만 되고 그 다음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그쵸 끊임없이 노력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꿈꾸는 프라임 코치란 강의를 마치면서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막연하게 이 자리에 그냥 코치 자격증을 따러 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코치로서 학생들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나를 만나는 그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됐으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요. 이것 외에도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뭐 만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그걸 하나하나 생각해내고 또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앞으로 정말 이 연수가 끝나면서 좋은 프라임 코치가 되기 위해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앞으로 협회 활동 또 지도자 활동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다음에 좋은 기회에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